변제금 미납 일단 6개월까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6개월 넘어가셨어도 지금 미납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앞으로 변제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고 그리고 제때 소명만 하시면은 폐지는 안 당하십니다. 개인회생 시작하고 네. 변제금을 매달 납부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럼 이걸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? 아니에요. 제가 이 적절한 예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대표님 학창 시절에 두발 자유화 세대였나요? 어떤 것 같은데? 없었던 것 네. 같아요. 머리 편한 대로 했어요.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샤기 컷? 아. 브랜나롯을 네. 누가 더 많이 기르고 아. 이제 선생님들은 네. 누가 더 많이 잡느냐 약간 이런 그쵸. 거였던 것 예. 같은데.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학교에 등굣길에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중학교 때 그럼 선생님이 꼭 서 있어요. 그래서 머리 긴 애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길을 본 다음에 너 잘라 하고 보내는 애가 있고 너 너무 길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바리깡이라고 그러죠. 바리깡으로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밀려보신 적 있나요?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네, 저는 밀려본 적이 없어요. 그 길에서 한 번 걸린다고 자르는 거 아니고 두 번 걸린다고 자르는 거 아니고 여러 번 경고도 했는데 계속 안 자르면은 밀잖아요.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변제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폐지시키진 않아요. 왜냐하면 법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. 변제금을 미납하면은 폐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요.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폐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생위원회 의무 중에 하나로 변제금을 3회 미납하면 법원에 보고를 하라라는 게 있어요. 3회가 미납되면은 회생위원이 보고를 하고 그럼 법원이 봐서 이 사람 3회가 미납이 됐네. 그러니까 변제 기간을 수행하지 못하게 명백한 거니까 폐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3회 미납했다고 폐지가 안 되고요. 계속 기회를 줘요. 내일은 머리 잘 나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세요 계속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불성실하게 안 낸다? 그때는 이제 폐지를 시키죠. 어쨌든 경고는 계속 내려준다는 거네요. 경고는 계속 내려줍니다.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 네. 변호사님이 좀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것도 있나요? 사실은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. 이게 사실 불성실해서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직장을 갑자기 잃어서 못 냈다, 영업소득이 줄어들어서 못 냈다, 이런 경우에는 소명을 하면은 당연히 법원이 기다려줍니다. 그런데 도박을 해서 못 냈다, 변호사님 저 도박했는데, 그러면 저희가 뭐 도박했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 말도 사실은 못해요. 갑자기 뭐 급전이 필요해서 못했습니다, 이 정도로만 말을 할 수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뢰인분께 조금이라도 납부하시라고요. 변제 계획 수행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,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사실 한 달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일단 지금 30만 원 있으니까 30만 원 냅니다, 하지만 나중에 나머지 낼게요 라는 내용의 그 보정서만 낸다면은, 아니면 진술서를 낸다면은 폐지는 안 당합니다.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이제 설득을 좀 또 잘 해야겠네요. 네.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변제금 미납됐다고 폐지를 많이 했대요. 많이 했는데 폐지하면 항고를 하거든요. 즉시 항고를 해서 고등법원에 이제 청구를 합니다. 지금 변제금 밀린 거 다 낼 테니까 폐지된 거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, 대부분 살리게 돼요. 돈만 내면은. 고등법원은 좀 큰 사건을 해야 되는데, 채무자로서는 큰 사건이지만 사실 쟁점도 없는 사건이 올라오니까 고등법원 업무만 많아지고, 그러니까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에 대해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좀 시키지 말아라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요. 그런 영향도 있어서 변제금 미납 일단 6개월까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6개월 넘어가셨어도 지금 미납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앞으로 변제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고, 그리고 제때 소명만 하시면은 폐지는 안 당하십니다.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글들도 좀 있더라고요. 개시결정 났으니까 네. 뭔가 이걸 사후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이제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안 해줘가지고 네. 그냥 폐지가 돼버린 케이스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사후 관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? 뭐 이렇게 네. 방금 말씀하신 네. 것처럼 이렇게 미납이 되면은 네. 보정을 이렇게 뭐 설득을 하고 좀 변호를 좀 해준다거나 이제 네. 이런. 근데 그런 걸 전혀 받지 못해서 폐지를 되시는 분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미납이 안 되게 저희로선 관리를 하지만, 안 내셨다면은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.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제가 안 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? 하면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게시까지 나고 인가까지 난 거를 가지고 미납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.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폐지까지 갔다. 네.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
폐지까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. 즉시항고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밀린 변제금을 납부했다는 납입증명서를 내면은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고 개인회생은 살아납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걸 한 번에 마련을 못하죠. 왜냐면은 폐지가 되려면은 보통은 6개월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갚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정말 타격을 입어서 수입이 없어졌다. 이런 경우에는 파산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.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돈을 못 갚게 됐다. 내 책임 아닌 사유로. 이러면 특별면책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. 그것도 아니고 내가 중간에 뭐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이쪽에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정말 이 회생을 유지할 수 없어서 폐지가 됐다. 이 경우에는 재신청을 들어가야겠죠.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뭐 신청하시는 분 상황에 따라서 네. 다시 좀 부활시킬 수도 있고 네. 파산으로 갈 수도 있고 재신청을 그냥 할 수도 있고 네. 뭐 이런 거는 변호사님이 좀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겠네요. 네, 그건 드릴 수 있고 재신청 가시게 되면 아셔야 될 게 기존에 납부하던 그 변제 계획안은 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까지의 연체이자가 다 살아나요. 그리고 내가 낸 돈은 내가 6천에서 만약에 2천을 갚았다. 그럼 4천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6천에 대한 이자가 한 1천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자 1천에 먼저 내가 낸 2천만 원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6천 중에 1천만 원이 줄어들어서 원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재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폐지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폐지되면 한 번에 내야 되는데 폐지만 안 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낼 필요는 없거든요. 조금씩 좀 밀려가면서 내도 되니까요. 개인회생을 시작하신 분들 저희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하셨더라도 개인회생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변제금을 못 낼 때가 있어요.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.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분이 소수고 사람이 사는 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밀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변제금이 뭐 한두 차례 또 세 차례 뭐 네 차례 밀렸다고 해서 내가 당장 폐지가 되진 않을지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결코 없고요. 말씀드렸듯이 3회 미납됐다고 폐지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변제기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폐지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폐지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폐지되면은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재신청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일단은 폐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지가 되셨다면 그 상황에 맞게 처음 개인회생을 맡기셨던 사무실에 또는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